안녕. 배달의 일반 기계기사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할게. 이미 얘기했듯이 재료역학 방송을 먼저 할 거야. 첫 번째는 힘과 모멘트를 주제로 준비했어. 아참. 난 홍익이고 타입캐스트와 함께 제작했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명심하고 방송을 들어. 하나는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1차 준비는 최소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스펙을 쌓아. 그럼 시작할게. 우리 같이 출제 경향에 대해 알아볼까? 힘과 모멘트는 평균 0.95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네. 대략 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힘과 모멘트는 재료역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야. 이걸 모르면 뒷부분을 공부하기 힘들어. 하지만 내가 친절하고 개념 위주로 잘 가르쳐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할게. 힘과 모멘트는 평형 상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지? 출제되는 모든 문제는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평형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선 임의의 물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과 모멘트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겠지? 자세히 같이 알아볼까? 여기 어떤 물체가 있고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겠지? 평형 상태가 아니지? 그런데 왼쪽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겠지? 다시 말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정확히 얘기하면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지? 즉 여기 정리한 것과 같이 임의의 축을 기준으로 힘의 합이 0이 되면 되겠네. 그리고 힘은 방향이 있겠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작용하면 마이너스라고 정하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힘은 벡터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 결론적으로 힘의 보호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힘은 없잖아. 힘의 평형을 알아봤으니 모멘트의 평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까? 모멘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기준점을 중심으로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와 힘의 크기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리고 모멘트도 힘과 같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 할게. 모멘트의 개념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생략할게. 그리고 힘의 작용선이란 힘이 놓여있는 임의의 선을 얘기하지? 따라서 힘은 작용선에서 이동이 가능하지? 결론적으로 모멘트를 구할 때 거리는 최단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 알지? 여기 그림을 보고 같이 알아볼까? 여기에서 그림과 같이 힘 F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 그림과 같이 작용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있지? 다시 말해 힘 F로 인해 이렇게 모멘트가 생겨.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모멘트에 의해. 핸들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 하겠지? 그런데 반대편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모멘트가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핸들은 회전하지 않고 멈추게 되지? 즉 모멘트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의의 점에서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이면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쉽지? 다음은 라미의 법칙 또는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만 설명해주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미의 법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점에서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야. 그림과 같이 힘이 있고 힘과 마주보는 각을 A, B, C 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여기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궁금한 사람은 각자 증명해봐.
삼각함수를 쓰면 정리를 할 수 있어. 난 바빠서 생략할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했으니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까? 내가 풀이를 하기 전에 어떻게 풀면 좋을지 각자 생각해봐. 10초의 시간을 줄게.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미의 법칙을 써볼까? 먼저 여기 각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60 더하기 90을 하면 150도가 되겠지? 여기는 90 더하기 아크사인 5분의 3을 하면 대략 126.9가 되겠지? 나머지 하나는 계산해보면 83.1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와 같이 라미의 법칙에 따라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여기를 정리하면 F2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를 정리하면 F1을 계산할 수 있어. F1은 632.2N이 되고 F2는 395.3이 나와. 쉽게 풀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고 출제가 되면 보너스 문제라 보면 되겠어. 기출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볼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보자. 도르래 문제네.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두 가지가 있어.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고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데 사용하면 되겠지. 이해하겠지? 여기는 힘의 방향만 전환해주겠네. 그럼 이렇게 힘 P가 작용하겠지? 그리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대 방향으로 힘 P가 작용해야 평형을 이루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수직 아랫 방향으로 힘 W가 작용하고 있어. 여기 이 점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 힘 P의 수직 윗방향으로 2분의 W만큼 두 개의 힘이 작용해야 수직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W와 평형을 이루게 되겠지? 따라서 힘 P를 W와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힘 P로 정리하면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W로 될 거야. 라미의 법칙을 써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풀어. 3번 문제 풀어볼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O점에서 힘과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네. 이렇게 O점의 X축 방향 힘과 Y축 방향 힘, 그리고 모멘트가 작용할 때 O점에서 X축 방향 힘의 합은 0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정리해 풀어보면 X축 방향 힘은 200N이 되네. 같은 방법으로 Y축 방향 힘을 구해보면 0이 나와. Y축 방향 외력은 없으니 당연히 0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모멘트를 구해볼게. 먼저 O점에서 힘 F까지의 수직거리를 계산하면 이렇게 2m가 되네. 따라서 모멘트는 400Nm가 되겠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O점은 핀포트인 지지점이라 회전이 가능해. 그래서 모멘트가 없겠지. 기출문제 보기에 모멘트 값이 모두 있어서 계산해봤어. 4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변이 X를 구하는 문제네. 먼저 스프링에 의한 힘 F는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자유 물체도를 그려보면 문제에서처럼 힘 P와 F가 작용하고 있어.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에 의한 힘은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라 OX라 할 수 있고 힘 F에 대한 반력이니 왼쪽으로 작용을 하겠네. 왼쪽에 있는 스프링에 의한 힘도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라 OX라 정리할 수 있고 힘 F에 대한 반력이니 왼쪽으로 작용하겠지? B점의 힘도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작용하고 있겠지?
그런데 B점에서 막대는 회전이 가능해서 모멘트는 고려하지 않을게. B점에서 모멘트의 합은 0이 되어 평형을 유지하고 있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다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x는 2cm가 나오네.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는 않아.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블럭 A를 끄는 마찰력을 P라 하면 마찰력 P에 의해 수직항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수직항력을 F라 하자. 마찰력 P는 수직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 설명 안 해. 그런 힌지점을 A라고 할 때 A점을 기준으로 외력 10N에 의한 모멘트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직항력 F에 의한 모멘트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5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0이 되겠지. 식을 정리해서 수직항력 F를 구해보면 30N이 나오지. 마찰력 P를 구해보면 12N이 나오네. 쉽네.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외력이 작용하는 곳과 힌지점에 걸쳐 있는 부재의 자유 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A점의 반력을 RA, B점의 반력을 RD라고 할게. B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0, A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반력을 구할 수 있지. 그런데 그림을 보면 대칭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지. 계산 안 해도 210k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A점을 기준으로 자유 물체도를 그려볼까? A점을 기준으로 AB 부재의 내력을 FAB라고 할 때 여기 사이각을 계산해보면 아크 탄젠트 2분의 1.5가 되고 36.87도가 나오네. 라미 법칙을 써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FAB를 계산해보면 약 350kN이 되지. 7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AB 부재에 작용하는 내력을 구하는 문제지. B점에서 자유 물체도를 그리보면 수직 아래 방향으로 100N의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그리고 그 사이 각을 구하면 이렇게 되지. 각 부재의 반력을 FAB, FBC라고 할까? 라미의 법칙에 따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 FAB를 계산하면 57.74가 나오네. 이것은 루트 3분의 100N이 되겠네. 마지막 문제야.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외력을 물어보는 문제와 연실률을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외력만을 고려하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500kN과 힘 F가 있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450kN과 400kN 두 개가 있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계산해봐. 힘 F는 오른쪽으로 350kN이 작용해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겠지. 다음은 힘이 작용하는 점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계산해 볼 거야. 그래야 연실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연실률은 아마도 세 번째 방송에서 나올 것 같아. 먼저 왼쪽부터 부재를 절단해서 알아보자. 왼쪽에서 500k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네. 그럼 반대편에서 이렇게 500kN의 힘이 작용하겠지? 가운데 블럭을 알아볼까? 이쪽에서 450kN의 힘이 작용하고 앞에서 살펴본 부재에서 작용하는 힘 500kN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하여 평형을 이뤄야 하므로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럼 이렇게 50kN의 힘이 작용해.
그럼 반대편에서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인 반대인 50kN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마지막 블럭을 알아볼까? 왼쪽에서 이렇게 힘 F가 작용하고 오른쪽에 400k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50kN의 힘이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할 거야. 따라서 1억의 힘 F는 오른쪽으로 350kN이 작용하고 있어. 조금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출제 유형이 조금 다양한 편이야. 하지만 평형 상태만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으니 기본만 잘 생각하면 되겠지? 재료역학은 방송을 위한 자료는 다 만들었어. 빨리 만들어서 방송을 올릴 거야. 기대하고 있어.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칠게. 안녕.